지난 시간에 리니어 리그레션 조금 하다 말았는데 오늘 리니어 리그레션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코드가 여러 가지로 임플리멘트가 돼 있는데 음, 그 궁극적으로는 파이토치를 사용을 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파이토치를 사용할 거고 그 전에 넘파이로 임플리멘트를 해볼 거고요. 사실은 리니어 리그레션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제일 간단하게 sklearn에 있는 패키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numpy로 해보고 그 다음에 pytorch로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sklearn에 있는 거는 뭐 그냥 쓰면 돼요. 별거 없어요. 저가 sklearn으로 짜놓은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sklearn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딥러닝이 뜨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패키지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뭐 통계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딥러닝이라는 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들이 다 임플리멘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는 법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알면 나머지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나요? 불 좀 꺼줄래요? 더 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가 파일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만들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는 제가 사용하는 모든 글로벌 베리어블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규스로 했나?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시드만 고정하게 돼 있군요. 그래서 시드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드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드가 주어지면 numpy 랜덤 시드 해가지고 numpy로 어떤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할 때 동일한 데이터가 제너레이트 될 수 있도록 시드를 고정을 하게 한 거고요. 요거만 돼 있군요. 그 다음에 로드 데이터라는 거는 그냥 아티피셜하게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에 봤던 코드 텐데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numpy가 임포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argus가 임포트 되는데 사실은 하는 일이 있군요. 여기서 뭐를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argus라는 걸 임포트를 하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한번 훑고 지나가요. 네?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를
그 파이썬 파일을 한번 훑고 지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시드가 있었고요. numpy 랜덤 시드 해서 시드가 numpy에 시드가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할 때 사용하는 시드가 고정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펑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코에피션트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 할 때 a하고 b가 주어지면, 그리고 x가 주어지면 y는 ax 플러스 b 네, 에라 플러스 에라 이렇게 여기 코에피션트에 이게 a 플러스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좀 일반적으로 해놓은 건데 코에피션트가 그러니까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x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이게 알파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베타예요. 지금 여기 numpy sum 어쩌고 저쩌고는 잊어버리시고 요게 베타예요. 숫자, 그러니까 numpy 코에피션트에 1 땡땡이 숫자 하나만 있다고 그러면 여기 곱하기 x를 한 거고요. 요거는 조금 더 일반화해서 코드를 쓴 건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x가 3디멘셔널 데이터라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1, 베타2, 베타3예요. 그래서 베타1하고 x가 곱해지고 베타2하고 y가 곱해지고 베타3하고 g가 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해야 돼요. 그거 한 겁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써놔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1D 케이스로 생각하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x가 원디멘셔널 베리어블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디멘셔널 베리어블이라고 했을 때도 핸들링이 되도록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게 x가 주어졌을 때 요만큼이 a 플러스 bx예요. 거기다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더해서 그걸 리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굉장히 제너럴하게 써놔가지고 조금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로드 데이터인데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요. 트레이닝 데이터 100개, 테스트 데이터 100개 하고 피처 딤은 1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로 바꾸면은 XYZ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코에피션트는 none으로 되어 있고요. 에러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0.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에피션트를 내가 지정하지 않으면 none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내가 랜덤하게 숫자 두 개를 뽑아요. 2x1으로 뽑으니까 이게 숫자 두 개고요. 그게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xtrain, ytrain 노멀에서 랜덤하게 뽑고요. 그 다음에 에러도 뽑고, 근데 여기 보면 numpy 랜덤 노멀에다가 여기 에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곱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러 사이즈를 컨트롤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코에피션트하고 xtrain, xtest, 에러 트레인, 에러 테스트를 집어넣어서 ytrain, ytest를 만들면서 요거를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 코에피션트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제너레이트 하는 xtrain, ytrain, xtest, ytest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처음 보면은 이상해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짜보세요. 이렇게 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게 그 피처라는 게 원 디멘전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코드상 3D가 될 수도 있고 4D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건 문제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매프로라이브 파이프로 임포트 했고요. 그림 그리려고. 그림 그리는 코드는 지금부터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는 코드는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SK런의 리니어 모델에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 말고 지금 이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어요. 리치, 라쏘, 일라스틱 넷이라고 있는데 뭐 리니어 리그레션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 파일에서 로우 데이터 펑션을 임포트를 했고요. 이건 뭐 그림 그리는 펑션으로 만들어 놨고 여기 메인이에요. 그래서 로드 데이터 피처 딤을 4로 했군요. 오케이. 뭐 피처 딤이 4면은 X, Y, GW가 들어오고 인풋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피처 딤을 예. 해서 이제 피팅을 하는 거고 에러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1로 했군요. 그러니까 에러를 굉장히 크게. 그래서 데이터 만들었고 코에피션트는 여기 트루 코에피션트가 받을 텐데 그거는 안 받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할 건지 리치를 할 건지 라쏘를 할 건지 일라스틱 넷을 할 건지. 리치, 라쏘, 일라스틱 넷은 리니어 리그레션의 모디피케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할 생각은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fit 하면은 끝나요. Xtrain, Ytrain 해서 A에다가 A의 fit 메소드가 있어요.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fit 메소드를 사용하면 피팅이 끝납니다. 그래서 X테스트를 집어넣으면 predict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X테스트를 집어넣으면 Y테스트 predict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Y하고 Y predict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X축에다는 Y 테스트 값을 집어넣고 Y축에는 Y 테스트 predict 값을 집어넣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코드가 구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지금 요게 돌아가고요.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라쏘를 돌리겠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돌리겠다는 거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4개 중에서 하나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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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아니요. 그냥 지금 리니어 리그레이션 돌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라쏘가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일라스틱 넷이 돌아가는 거고. 그냥 제가 이거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매뉴얼리. 오케이. 돌려봅시다. 그러면 그림이 튀어나와야 될 텐데. 응? 그림이 왜 안 나오지? 저기, 나왔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x축은 y 값이고요. y 값들이 있고 true y 값이고요. y축은 프리딕 값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대충 잘 맞는다. 이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sklearn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 뭐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오브젝트 만들고 여기 보면 오브젝트 만들고 fit 하면 되고요. 그럼 fit 하면 모델이 완성이 되고요. 뭐 여기 보면 여기 코에피션트가 얼마인지 인터셉트가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델이 지금 모델이 완성이 됐고요. 프리디클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프리딕 값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근데 패키지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numpy를 이용을 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xi, yi가 이렇게 있으면 로스 값을 계산을 해요. 로스 값이 데이터가 n개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보통 average out 하고요. 그러면 y 값이 이게 true 값이고 프리 값은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걸 제곱을 해요. 그러면 요 로스 펑션은 알파와 베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로스 값이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피팅이 잘 되려면 로스 값이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알파, 베타, 여기 로스 펑션이 이렇게 생기고요. 여기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임의의 알파, 베타를 선택을 해요. 알파, 베타를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로스를 알파로 미분한 거, 로스를 베타로 미분한 걸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알파를 뭐로 업데이트 하냐면 알파로 미분한 거, 베타로 미분한 거. 이렇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그래서 람다를 고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걸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귀찮으니까 슬쩍 지나갈게요. 조금 복잡하게 계산. 오케이. 오케이.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걸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스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걸 손으로 그레디언트를 일단 계산을 해 볼게요. 원 디멘전의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알파로 미분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스퀘어가 2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베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오고 스퀘어 나오고 xi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이거를 코드를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 하면 y1, yn이 이렇게 있을 거고 빼기 알파 빼기 베타 x1 xn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 오케이. 그래서 알파 같은 알파로 미분한 거 이거 마이너스 2 오버 n에 655의 sum 하면 되겠죠. 알파는 이렇게 알파에 대한 미분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베타는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 오버 n에 sum 이렇게 가고 요게 들어가고 곱하기 x1 x 이렇게 돼. 그죠? 예, 근데 예, 포뮬라가 좀 더 일반적인 포뮬라가 있는데, 예, 오케이. 이거 좀 심플하게 포뮬라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오케이. 조금만 얘기합시다. 오케이. x라고 있어요. 예, 보면 x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3디멘저널 케이스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3디멘저널 데이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알파, 베이타 1, 베이타 2, 베이타 3 이렇게 하면 이게 y1 predict, yn predict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3디멘전한 케이스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라메타는 알파, 베타 1, 베타 2, 베타 3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곱하면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프리딕션 값이에요.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곱하면 그게 프리딕션 값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x 세타 이걸 세타라고 표시하고요. 다음에 여기 그러면 이게 프리딕 값이죠. 그 다음에 y는 데이터예요. 오리지널 데이터 빼기 y 하면은 요거 빼기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이렇게 그러니까 y predict 마이너스 y 1번째 y predict n번째 y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트랜스포즈를 시켜주면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sum yi 빼기 yi의 predict square 1 over n 하면은 되고요. 이게 로스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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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요? 지금 요거고요. 요걸 트랜스포즈 하면 요거고요. 이걸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n분의 1을 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스 펑션. 이렇게 곱하죠. 네, 그래서 로스 펑션이 이거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로스 펑션이 이렇게 되고 이것까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네, 맞는 것 같네요. 예, 이게 로스 펑션이에요. 디자인 매트릭스를 사용한. 그래서 이거가 로스 펑션이고요. 이제 요거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 세타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 요게 보면 요거를 알파로 미분한 거, 베이타 1으로 미분한 거, 베이타 2로 미분한 거, 베타 3로 미분한 거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세타로 미분하는데 보면 요거는 컨스탄트예요. 컨스탄트는 뭐로 미분하든 0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떨어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룰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A 세타가 있으면 요걸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세타 트랜스포즈 A를 미분하면 A가 되고 아니면 거꾸로 쓸까요? 그래서 지금 요걸 미분을 할 텐데 1 over n은 여기 있고요. 여기 아마 세타 트랜스포즈가 그냥 떨어지고 여기 보면 요게 1차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거가 떨어지고 개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세타 트랜스포즈는 A가 나오고 A 세타 하면 A 트랜스포즈가
나오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한번 해보자. 알파 베타에 이가 A, B라고 하면 이걸 미분을 하면 A, B가 돼야죠. 알파로 미분하면 A가 나와야 되고 베타로 미분하면 B가 나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게 1차식이에요. 기본적으로 1차식이. 요것도 1차식이고.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이제 코에피션트들이 튀어나오는데 폼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인 경우에는 요게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는 요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 요게 요거의 트랜스포즈예요. 같은 로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그냥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트랜스포즈가 붙어 있는 건 그냥 띄고 트랜스포즈가 없는 거는 띄고 트랜스포즈를 취해줘야 돼요. 그게 룰이에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죠. 요거는 트랜스포즈를 취해야죠.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y. 요거는 트랜스포즈 안 취해야죠. 그죠? 그럼 x 트랜스포즈 y가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떨구면 x 트랜스포즈 x 세타. 요거 떨구면 요게 나오고요. 다음에 요거를 떨구면 똑같은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네? 예,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 있고 그거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오케이?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 요게 디자인 매트릭스라는 거고, 왜냐하면 제가 코드를 디자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코드를 짠 것 같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예, 그래서 디자인 매트릭스를 알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다. 포뮬라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네. 자, 그 코드를 보겠습니다. 저가 저번 시간에 봤을 때 디자인 매트릭스가 나오더라고요. 코드에. 그래서 저가 디자인 매트릭스를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코드를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보면은 한없기 때문에 제가 파이토치 코드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그 파일 스트럭처는 거의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는 글로벌 베리어블들을 정의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로드 데이터 하면 이제 데이터를 로드하게 돼 있고 여기 모델이라고 있네요. 뭐 모델 있고 메인 있고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부터 봅시다. 디폴트라고 되어 있고요. 디폴트가 천으로 되어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1000번 반복하겠다 하는 뜻이에요. 이폭스가 지금 1000으로 되어 있고요. 러닝 레이시 지금 디폴트가 얼마인가요? 저게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냥 1 곱하기 1 곱하기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제가 파이썬 맨 처음 배울 때 컬처럴 샥을 받았어요. 저게 익스포넨셜인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쓰더라고요. 처음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가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아까 보면은 트레이닝 셋이 100개였잖아요. 그러면 그걸 10개씩 쪼개요. 10개씩 쪼개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요건 토이 모델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작아서 한 번에 메모리에 다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딥러닝 쪽에 가면 데이터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올린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게 쪼개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토탈 데이터가 100개지만 10개씩 쪼개서 올려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배치 사이즈가 10개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는 100개고 그러면 10개로 쪼개면은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쭉 통과하려면은 10번을 돌려야 돼요. 그게 원 이폭이에요. 그러니까 원 이폭의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10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탈 데이터 사이즈는 100개고 배치 사이즈가 10이기 때문에 10번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과를 해야 모든 데이터가 한번 참여를 하게 돼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그래서 그러면 이 폭이 한 번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 폭을 1000번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배치 사이즈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데이터 양이 많을 경우에 한 번에 메모리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이폭이 끝나면 데이터의 순서를 랜덤하게 셔플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배치를 돌려요. 왜냐하면 한 이폭이 끝난 다음에 랜덤하게 셔플링을 하지 않으면 패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이 끝나면 티피컬리 랜덤하게 셔플링을 하는데 그게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옛날 코드라서. 오케이, 시드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세이브 패스는 어디다 세이브 하겠다 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로데이터는 아까 거랑 동일한 코드네요. 그러니까 모델이 따로 있고 메인을 봅시다. 그래서 import pickle 그랬고요. pickle이라는 거는 세이브 할 때 사용하려고 pickle을 사용하는데 pickle이 좀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제가 사용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피클을 쓸게요. 그 피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워닝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전혀 트러스트 할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피클 파일은 열어보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세큐리티에 좀 문제가 있는 패키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코드니까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서 argus 가져온다는 건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로우 데이터에서 로우 데이터 펑션 가져왔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랜덤 넘버의 시드가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에서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클래스를 임포트하기로 되어 있네요. 이 모델을 보시죠. 임포트 하는 거는 임포트 했고요. 여기 보면, 클래스를 정의를 했는데,
처음에 X트레인하고 Y트레인을 집어넣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X트레인, Y트레인을 어트리뷰트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이폭, 저거 코드 고치기 귀찮겠네. 러닝 레이트 이폭하고 배치 사이즈를 아기스에 있는 걸 가져와서 어트리뷰트를 처리를 했는데 보니까 하나는 이폭스 복수로 했고 하나는 이폭이라고 했네요. 단수로 했네요. 이거 조금 짜증나는 일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피처 디멘전이 얼마인지 그 엑스트레인의 쉐입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0 by 3다 그러면 피처가 3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프 코에피션트는 넌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요 코드는 빨리 지나갈게요. 왜냐하면 이게 메이저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트 그레디언트 하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포뮬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보면 디자인 매트릭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매트릭스를 제너레이트하는 메소드가 밑에 있고요. 밑에 있네, 바로 밑에. 네, 그래서 x가 주어지면 x를 이용을 해서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디자인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그레디언트 아까 설명했던 그 포뮬라 아까 캐피탈 X라고 한 걸 여기다 A라고 쓰는 거죠. 보통은 캐피탈 X로 씁니다. 디자인 매트릭스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여기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트레인 하는데 트레인 하면 보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한 다음에 코에피션트를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코드가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 하면 일단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이게 메소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면 여기 보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업데이트가 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트레인 보시면 코에피션트는 뭐 처음에 랜덤하게 세팅을 하고 다음에 이 폭을 돌립니다. 이 폭을 처음 돌릴 적에 X 트레인하고 Y 트레인을 셔플링을 해요. 셔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에 맞춰서 X 배치, Y 배치 만들어내고 거기서부터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첫째, 이폭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폭은 1000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는 100개가 있는데 배치 사이즈가 10개이기 때문에 10개씩 쪼개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폭이 시작이 되면 데이터를 랜덤하게 셔플링을 해요. 랜덤하게 셔플링을 해서
어떤 패턴이 생기지 않도록. 그 다음에 10개씩 쪼개서 X 배치, Y 배치를 이용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넘파이로 되는 넘파이로 한 거고요. 뭐 돌리면 돌아갈 거예요. 안 돌려봤어요. 돌려봤겠죠. 돌려봤을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매뉴얼리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죠? 포뮬라 만들어서 포뮬라를 이용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매뉴얼리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파이토치로 넘어갈 겁니다. 파이토치로 넘어가면 그레디언트를 여러분이 계산을 안 해도 돼요. 파이토치가 알아서 계산을 해요. 네? 파이토치가 이제 알아서 계산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터치 코드하고 좀 전에 봤던 코드하고 기본적으로 같은데 뭐만 달라지냐면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계산을 안 하고 그레디언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코드 로직은 똑같고요. 오케이. 봅시다.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봅시다. 러닝 레이스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 폭은 4000번으로 있는데요. 배치 사이즈는 100이고요. 자, 100이네요. 오케이. 시드는 디폴트는 1이고요. 그래서 넘파 랜덤 시드 해서 시드 고정을 했고요. 토치를 사용할 수도 있어서 토치에서도 시드를 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파 랜덤 시드 여기 보시면 토치도 임포트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넘파이도 시드를 고정을 했고 토치도 시드를 고정을 했어요. 제가 토치에서 만들지 넘파이에서 만들지 제가 헷갈리니까 그냥 넘파이도 시드를 고정했고요. 토치도 시드를 고정했어요. 아마 넘파이에서 만들고 그걸 토치로 던진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트레이닝 키워드라고 해서 배치 사이즈 지정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W하고 B를 각각 다르게 지정을 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B는 알파 텀이고요. W는 베타 텀이에요. 그러니까 B는 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 Y절편을 의미하고요. W는 기울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기울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PTH 이게 아마 이 PTH가 피클 파일인가? 모르겠네요. 나오지가 그렇고요. 로드 데이터를 보죠.
오케이. 봅시다. x는 numpy 랜덤 유니폼에서 100개 점을 뽑았고요. y는 1 플러스 2x 플러스 에라 텀. 에라가 굉장히 크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데이터는 numpy를 이용해서 랜덤하게 제너레이트를 했고요. 어쨌든 여기 argus를 임포트 하는 순간 numpy의 시드는 numpy의 랜덤 넘버 시드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넘버들이 제너레이트가 될 거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지금 numpy 어레이입니다. 근데 토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치로 바꿔줘야 돼요. numpy 어레이가 아니고 토치 텐서로. 그래서 지금 x하고 y를 토치 텐서에다 집어넣는데 d타입은 원래 numpy에서는 float 64입니다. 근데 토치에서는 typically 32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explicit하게 32를 사용한다고 여기 써놨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numpy array고 그 밑에 있는 건 토치 텐서예요. 그리고 d타입을 찍어 보시면 이건 64고 이건 32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텐서 데이터셋이라는 데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이게 이터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터레이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for loop를 돌리면 100개의 데이터셋이 x, y 페어로 해서 나와요. 이터레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10개씩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터레이터고요. 10개씩 써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요 이터레이터를 데이터 로더라는 데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여기에 요게 지금 배치 사이즈가 10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면 얘가 10개씩 쏴줘요. 10개씩 쏴주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자동으로 셔플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10개씩 쏴주고. 네? 그러니까 아까 numpy 코드에 보면은 이 폭이 끝나면 내가 셔플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매뉴얼리 10개씩 잘라서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함수가 있어요. 그걸 해주는 함수가. 그래서 일단 이터레이터를 이렇게 만들고, 요건 이터레이터예요. XY 페어 하나씩 쏴줍니다. 그래서 for loop를 돌리면 100개의 XY 페어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주면 10개씩 배치를 해서 쏴주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히 이터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나는 하나씩 받는 게 아니고 배치 단위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걸 데이터 로드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트레인 로더를 리턴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예, 뭐 이거저거 다 임포트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로드 데이터에서 트레인 로더가 받게 되고, 이게 배치를 기준으로 해서 쏴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배치가 10개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여기 보시면 100개군요. 아까 데이터가 100개였는데 배치가 100이니까 그냥 한번 원방에 쏴주는 거군요. 여기 보면은 데이터가 100개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배치 사이즈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한 번에 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찌됐든 트레인 로더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게 100개씩 쏴줘요. 이니셜라이즈 웨이트 하면은 W하고 B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니셜라이즈 웨이트가 어디냐? 모델에 이니셜라이즈 웨이트가 있군요. 그러면 예,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에서 숫자 하나씩을 주고요. 중요한 게 여기서 require grade가 true로 되어 있습니다. default는 false예요. require grade true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미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분을 계산해 달라 하는 거예요. 이게 require grade가 true가 안 되어 있으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equire grade true로 하면 이제 내가 loss 펑션을 계산할 텐데 그 loss 펑션을 w에 대해서 미분하고 b에 대해서 미분하는 컴퓨테이션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다음에 우리의 모델은 뭐냐면 w하고 b가 주어지고 인풋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알파하고 베타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x가 주어지면 이렇게 계산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멘전을 쉐입을 썼는데 인풋의 쉐입이 100 by 1이고요. 그 다음에 w의 쉐입이 1 by 1이에요. 지금 요거는 컴포넌트 와이즈 멀티플레이션입니다. 원래는 100 by 1 곱하기 100 by 1이 돼야 되는데 요거가 용인이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브로드캐스팅. 네? 브로드캐스팅이 저가 넘파이에서 설명한 이유입니다. 브로드캐스팅이 되기 때문에 지금 W가 1 by 1이지만 손오공의 분신술을 이용해서 100 by 1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100 by 1하고 100 by 1이 컴포넌트 와이즈 곱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1 by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 by 1이고요. 더하기 1 by 1을 하면 똑같은 로직으로 컴포넌트 와이즈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00 by 1이 되는 겁니다. 브로드캐스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W하고 B가 이니셜라이즈가 됐고요. 그래서 train이라는 펑션에 train load하고 W, B를 집어넣어요. train 펑션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W가 어떻게 변하는지 B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트레이싱을 하려고 empty 리스트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트레이스를 할 거예요. 그래서 empty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4000번 돌아간다고 그랬죠. 4000번 돌아가요. 그 다음에 여기 트레인 로더를 돌리면 여기서는 배치가 100이기 때문에 이 포루프는 한 번만 돌아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포루프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이 100인데 배치 사이즈가 10이다 그러면 요 포루프는 10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요거는 한 번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풋하고 타겟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여기에 모델을 집어넣으면 프리딕 값이 나오고요.
프리딕 값하고 타겟 값하고 MSE를 계산을 하면 로스 값이 계산이 돼요. MSE는 어딘가 계산이 되어 있겠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딕하고 타겟하고 스퀘어를 해서 썸을 해서 10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로스 값이 계산이 됐고요. 지금 현재 W하고 B가 있거든요. W하고 B가 있어요. W하고 B가 지금 텐서인데 텐서에 숫자가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그 숫자를 픽업하는 게 아이템이라는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이 W는 지금 W는 지금 보면 W는 지금 one by one 텐서예요. 숫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텐서고요. 그런데 나는 거기 텐서에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있는 숫자만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아이템 메소드가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만 있는 텐서에서 숫자만 픽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아이템이라는 메소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W 텐서, B 텐서에서 숫자만 가져와서 W 트레이스, B 트레이스에다 집어넣고요. 마찬가지로 로스도 그 숫자인데 거기 숫자만 가져와서 로스 트레이스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기다 W 집어넣고 B 집어넣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나는 W에 있는 데이터 숫자만 가져오기를 바래요. B에 있는 숫자만 가져오는 걸 바라고요. 로스도 텐서인데 거기서 숫자만 픽업을 해서 W 트레이스, B 트레이스, 로스 트레이스에다 어펜드를 하는 거예요. 보통의 리스트처럼.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토치의 파워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로스 백워드. 요게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네. 로스 백워드가 뭔지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어떤 작업을 하는지. 지금 현재는 그냥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라고 이해를 하세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오케이, 로스 백워드 하고요.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W하고 B에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그레드라는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거기에 그레디언트 값들이 계산이 돼서 저장이 돼요. 여기 보면 W하고 P에 그레드라는 어트리뷰트가 있는데 로스 백워드 하기 전에는 거기가 아마 none인가 뭐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로스 백워드 하는 순간 그레디언트 값이 계산이 돼요. 아까는 포뮬라를 우리가 매뉴얼리 만들어 놨는데 그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곱해서 W 값을 B 값을 업데이트를 해요. 근데 요거 with touch no grade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요거 계산을 할 때는 그레디언트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하면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고요. 지금 요거 계산할 적에는 그레디언트 트레이싱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스텝이 있는데 뭐냐면 그 다음에 W하고 B의 그레디언트를 제로로 리셋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어큐뮬레이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에서 로스 백워드를 하면은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될 텐데 기존에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애드온이 돼요.
내가 원하는 거는 그레디언트를 다시 리셋을 해서 다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요 스텝이 없으면 그레디언트 계산이 계속 누적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기존의 그레디언트에다가 애드온이 돼요. 요게 메이저입니다. 넘파에 없는 기능이에요. 토치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넘파이하고 토치하고 차이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레디언트 계산을 알아서 해줘요.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GPU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GPU는 아직 모르신다고 치고, 이게 넘파이하고 토치하고 이제 토치의 어드밴티지예요. 아까는 넘파이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디자인 매트릭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포뮬라를 써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줘요. 네?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요거 한 줄이면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줘요. 그전에는 그레디언트를 계산 안 해요. 로스 백워드라고 하는 순간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쭉 계산을 해줘요. 나중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 봤던 넘파이 코드랑 비교를 해서 제가 이 코드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 백워드 하는 순간 그레디언트가 주르륵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로스 펑션, 로스를 W로 미분한 거, 로스를 B로 미분한 거, 그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까 넘파이 코드에서는 내가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디자인 매트릭스라는 걸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노트패드에다 적었던 그 포뮬라를 이용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했거든요.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포뮬라를 몰라도 돼요. 그냥 로스 백워드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토치노그레드 요 블럭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요 블럭 내에서는 그레디언트는 계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얘가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계산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밖에서 또 백워드 로스 백워드 하면은 요 프로세스 지금 요 스텝에서 발생하는 스텝에서도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스텝에서는 내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의향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요 코드 블럭에서는 그레디언트 계산할 생각을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값들은 어디에 있냐면 W와 B의 그레드라는 어트리뷰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gus의 running rate이 있었죠. 그걸 곱해서 W하고 B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스텝이 W하고 B의 그레디언트를 제로로 리셋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레디언트 기존의 그레디언트 값 계산한 거에다 누적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하고요. 예. 그래서 요걸 계산하게 했고 그 다음에는 뭐 별로 중요한 스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 로스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프린트하게 한 겁니다. 오케이. 돌려봅시다. 요 뒤에 거는 뭐
코드 읽어보시면은 이해하실 거예요. 코드가 돌아가나 봅시다. 아마 제가 그림을 그리도록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아직 안 들어갔군요. 오케이. 지금 보시면, 네, 첫 번째 창이 뭐냐면 이 폭을 4000번 돌렸는데 로스 값이 떨어지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은 아마 알파 값일 겁니다. 아, 슬롭이군요. 슬롭이니까 베타네요. 베타가 지금 빨간 선이 트루스입니다. 빨간 선 쪽으로 컨버지 하는데 아직 덜 거의 컨버지는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true를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에러가 있기 때문에, 랜덤 에러가, 노이즈가 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기울기가 아니고 Y절편. Y절편이 빨간색 점이 truth거든요. 아까 1 플러스 EX였어요. 컨버지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끄면은 또 뜨나? 오케이. 이거가 우리가 데이터를 트레인셋하고 테스트셋이 있거든요. 트레인셋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고요. 요거는 테스트셋 가지고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셋에 XY 좌표들이 있죠. 100개 점이 있는데 XY 페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점으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레인 과정에서 알파하고 베타를 픽업을 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프리딕트를 한 게 지금 빨간 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네, 코드를 조금 더 보죠. 여기 보면 여기 트레이닝을 했고요. 트레이닝을 했고 이제 뭐 W하고 B를 세이브를 했어요. 피클을 이용해서 아마 세이브를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여기 피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피클 이용을 해서 세이브를 했고 그 다음에 피클에서 세이브 한 걸 다시 로딩을 해서 W하고 B를 지금 요거 W하고 B가 있는 거고 그거를 피클을 이용을 해서 로컬리 세이브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피클을 이용을 해서 다시 어, 하드 디스크에 있는 거를 로딩을 한 거예요. 여기 코드가 여기 세이브 로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건 피클에 있는 펑셔널리티예요. 뭐 피클 좀 서치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피클을 이용을 해서 로컬 하드디스크에 세이브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로컬리 세이브한, 거를,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걸 불러들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WB하고 여기에 있는 WB가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WB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아까 첫 번째 그림이에요. 로스 트레이스, W 트레이스, B 트레이스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거 트레인 로더로 했군요. 이 테스트 로더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구라였네요. 네. 두 번째 그림이 테스트 셋에서 한 줄 알았는데 트레인 셋에서 했군요.
여러분 집에서 해보세요. 테셋을 이용을 해서 그려보세요. 아, 그림 그리는데 코드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프리딕을 이게 프리딕이 돼 있는데 이게 텐서거든요. 텐서인데 이걸 그냥 그리려고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numPy 지금 프리딕은 텐서인데 토치 텐서인데 numPy로 바꿔주려고 numpy라고 했는데 그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레디언트 프리딕에 그레디언트에 대한 인포가 있거든요. 그걸 띄어내고 numpy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딕의 디테치라는 게 뭐냐면 그레디언트 파트를 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레디언트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텐서에서 그레디언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띄고 그 다음에 numpy로 변환시켜라 그런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코드를 조금 바꿔볼까요? 여기에 로드 데이터에서 바꾸지는 않고 제가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트레인 로더만 만들었죠? 그죠? 똑같은 로직으로 테스트 로더를 만들어 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리턴을 하는데 트레인 로더만 리턴하지 말고 테스트 로더도 리턴을 하게 하세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돌릴 때 여기 로드 데이터 할 때 두 개를 받는 거예요. 트레인 로더하고 테스트 로더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트레인 로더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그림을 그릴 때 여기다 테스트 로더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로더에 대한 게 만들어지겠는데 시간이 널널하네요. 그러면 하나 만들까요? 오케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XY 만들었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오케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문제는 없죠? 예, 여기를, 오케이. 여기 XY, 그냥, 테스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트레인 키워드도 테스트 키워드 하고 테스트셋에서도 배치 사이즈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여기는 x 위랑 컨시스턴트하게 하기 위해서 x 언더스코어 y 언더스코어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위 거랑 비슷하게 이름을 붙였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트레인 로더하고 테스트 로더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메인에서 여기가 트레인 로더, 테스트 로더가 들어갈 거고, 여기가 이제 테스트 로더가 들어가면 코드가 완성이 됐네요. 오케이. 하나만 바꿉시다. 여기 배치 사이즈를 10개로 합시다. 배치 사이즈를 100으로 하고, 로드 데이터를 여기를 200개로 합시다. 1000개로 합시다. 1000개. 그러니까 데이터셋은 1000개씩 있고요. 배치 사이즈는 100개. 오케이? 그러면 여기 로더가 여기 로더가 이게 돌아갈 때마다 한번 이 폭이 끝나면 랜덤하게 셔플링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이게 다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 폭은 이거 100번만 돌립시다. 이 폭은 100번만 돌립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바꾼 거는 트레인 로더하고 테스트 로더를 따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셋 사이즈는 100개로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은 1000개고 배치 사이즈는 10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은 좀 줄였어요. 지금 여기 오케이, 여기 내가 배치 뭐였죠? 이 폭을 100번 했죠. 근데 지금 10,000번이 찍혔죠.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배치마다 지금 내가 로스트레이스하고 WB를 찾았거든요. 이 폭마다 내가 로스하고 알파 베타를 선택을 한 게 아니고 배치가 런할 때마다 그때마다 로스 값하고 알파 베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많이 찍힌 겁니다. 많은 것 같은데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면은 지금 코드상 이 폭은 내가 아까 여기 이 폭은 지금 1000번 했군요. 이 폭을 1000번을 했고 배치 오케이 이 폭은 1000번을 했고요.
배치 사이즈는 100이죠. 근데 데이터는 1000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이폭당 10번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배치가. 근데 1000번 이폭을 돌렸으니까 10,000번이 찍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많이 찍힌 게 그래서 많이 찍힌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가 얘기했듯이 테스트셋에서 그린 겁니다. 아까는 트레인셋에서 한 건데 마음이 찝찝했는데 이제 테스트셋에서 한 거예요. 이제.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다 올려드릴게. 음,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